이제 20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그런 것들이 지역에 막 큰 애써시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건의할 게 이렇게 지역 소멸 위험 지역, 그러니까 군 단위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좀 잘 배분이 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에 좀 이렇게 자원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게 정말로 그 20조 원이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쓰일 건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나 소멸 위험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더 많이 좀 배분이 돼야 된다. 아마 큰 틀에 막 그 SOC 같은 거에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해버리면 20조라도 금방 없어져 버리죠. 지금 인구 10만에 발판은 마련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흥에는 일반 산단 하나 없는 우리 고흥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라고 정부가 1조 6천억을 2031년까지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 2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국가산업단지 46만 평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제 고용 창출 효과 2만 명 이렇게 하고 생산 유발 효과 4조 9천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흥만에는 지금 드론 산업단지가 4만 평 조성을 하는데 올 하반기에 완공을 하거든요. 저기도 한 2,5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대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그래서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는데, 우주 드론은 말씀드렸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한 6, 70만 명 정도 지금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38만 평 정도가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유치가 됐어요. 이게 만일 6, 70만 평이 조성된다 그러면은 한 거기서도 1,000여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까지 하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고, 특히 이제 또 거기다 3대 교통 인프라라고 그래서 고흥이 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인구가 유출되고 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멀다, 오기를 꺼려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 광주까지 고흥에서 고속도로 올해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 국가계획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3km 직선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되면은 30분이면 광주까지 갈 수 있어요. 오실 때 멀었을 텐데 30분. 아니, 그건 53km예요. 운전하실 때 우리 회장님들 운전하실 때 53km 정도면 30분면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53km 직선 고속도로를 내는데 그게 이제 국가계획 속에 그거는 고속도로는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 아무래도 철도 인프라가 돼야만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데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철도, 이것도 지금 한 3년 이상을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막 공청회도 하고 막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국가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올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금 아마 선거 때문에 그거는 하반기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고속도로는 아마 그냥 해버릴 것 같는데 그래서 그때 꼭 지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교통 인프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공업에선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31.7km 국도 15호선인데요. 이게 아주 굴곡진 도로였어요. 이거를 이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국가 계획 속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청와대고 어디고 막 국회고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게 예타를 신속 예타로 결정이 돼서 6,521억의 이제 올해부터 투자가 됩니다. 올해 저 설계 용역비가 8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30년까지 도로가 완성되면은 지금 여기서 가면은 뭐 꼬불꼬불한 길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으로 단축되고 우리 이제 국가산단도 거기 조성되고 우주센터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데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기업 유치에도 역할을 할 거고 특히 이제 그쪽에 24개 핵심 과제 중에 민간 발사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간 발사장이 올해 1단계 완공을 하는데 2단계 1단계는 고체 연료, 2단계는 액체 연료인데 그게 액체 연료 2단계가 2030년까지 완공을 합니다. 민간 발사장이. 그게 되면은 아마 일주일 아니면 1, 2주 만에 한 번씩 우주선이 발사가 됩니다. 지금 그런 민간 발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선들을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를 만들면 브라질이나 뭐 미국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하게 되고 외국의 수요도 우리나라 여기서 발사를 하게 돼요. 나라우주센터 인근의 민간 발사장에서. 그게 1단계 완공이 올 연말에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러면은 지난해 11월 27일 날 누리호 4차 발사할 때 그때가 1시가 넘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 있었는데. 근데 그 밤인데 우리 고흥 사람들은 아마 다 잤을 거예요. 근데 서울이나 광주 이런 데서 온 분들이 그 남열리 해수욕장은 2,000명 이상 모였어요. 1시 넘었는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근데 1, 2주 만에 한 번씩 민간 발사장에서 발사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그런 게 뭐냐 그러면은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우주 관련 테마파크예요. 그 우주 관련 견학이나 교육이나 체험을 거기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게 완성이 되면은 미국의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를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구나. 그리고 전 세계 우주센터를 다 둘러봤어요.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통 안 갖고 그랬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아마 정부 민간 자본도 끌어들여야 되고요. 크게 저희들 생각에는 한 1조 원 이상 그냥 투자 유치도 받고 이래가지고 정부 예산 받아서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크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주관광 관련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3대 교통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니. 특히 철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를 2030년까지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에도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해상풍력 4기가와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주도 2기가와트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그제구나 우리 정말 주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공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민들하고 함께.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함께 한번 그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어민들 동의하에 한번 해보자. 최초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같이 만들어가고 어민들이 참여해서 뭐 이게 지역 어디다가 이렇게 발전기를 세울 건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를 하게 보상도 이제 우리 지역의 문금주원하고 거기 우리 사천 쪽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게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발의가 됐는데 우리 고흥지역하고 사천지역을 그 법에 따르면은 모든 특례나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자율성을 부여해서 우주 관련 복합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스페이스 X의 스타베이스처럼 그렇게 사천과 공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법이 그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40명 정도가 공동 발의를 해서 대표 발의 2분하고 해서 42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는지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좀 난색을 표하죠. 너무나 이제 많은 걸 예를 들면은 여기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듬뿍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거기에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 그러면서 여기 우리 고흥이나 사천에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나 그 다음에 대학을 마음대로 설립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SOC 같은 걸 구축할 때는 에타를 무조건 면제시킨다. 에타를 안 한다 아예.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을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포럼을 그저께인가 3일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말도 하고 한국일보하고 사천시 공군이 주최해서 한 거죠. 이제 15만 원씩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인당.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 개념이죠. 매달.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저희들이 빨리 되면은 2029년도부터는 될 것 같는데요. 그 안에 취직하고 여기 제가 저 풍양 내곡에 땅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좀 오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만 정도 인구가 될 걸 봐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신재생 에너지 수입 가지고.